네, 안녕하세요. 선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무토일간의 23년 개묘년의 운세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별로 일간과 일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월지 중심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일지 중심으로 가장 개인적인 공간 안의 변화들을 사회적인 변화도 있겠죠. 연월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일지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일지의 합이라든지 합평, 충파의 지지의 관계성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별로. 자, 무토 자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중재자. 자, 수화의 중재자예요. 그러면 어떤 화에 대한 나의 식상을 드러내는 부분과 그리고 내 생각적인 인성에 대한 식상과 인성의 중재자, 수화의 중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토일간 자체가 굉장히 중립적이고 나는 관대하다의 대표 명사로 보시면 되고, 무토 자체는 큰 넓은 땅이에요. 대기권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넓은 대지, 큰 산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술 일주 같은 경우는 산이죠. 술토 위에, 화산 위에 또 산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높은 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진토,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넓은 대지에 아주 적절하게 수분도 있는, 술토는 좀 메마른 땅, 진토는 이제 생명이 싹트고 있는 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토일간은 중재자, 뭔가 생명들이 자라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일간 자체의 그런 목적성만 본다면 나는 왜 생명인데 무토일간으로 태어나느냐? 모든 생명한테 내 품을 내어주기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간 자체의 목적성만 본다면. 그래서 무토일간은 다른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외적인 양권이죠. 보이는 데서 중재자 역할도 하면서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공유씨가 무토일간, 공유의 그런 넓은 품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생긴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장점은 중재에 대한 역할들, 모든 걸 좀 품어줄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품을 가진 사람. 단점은 이쪽도 들어줘야 되고 저쪽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결단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너무 중간으로 중용을 지키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단점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무토는 화운동을 하는 일간입니다. 화운동. 병무을이 화운동을 해요. 확산에 대한 운동. 무토 자체는 생명들이 많이 자라도록 확산할 수 있도록 내 품을 내어주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가 무토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을목일간이 무토가 있다면 정말 확산하는데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또 병화까지 있으면 상대적인 커뮤니케이션도 막 하면서 늘리는 거죠. 거기에 경궁까지 있으면 정치합니다. 정치적인 굉장한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일주별로 내년도 운세를 좀 들여다보면, 자, 내년에 개묘 자체가, 개수 자체가 정제예요. 거기에 합까지 돼요. 그래서 내년에 무토일간 자체는 재물적인 부분에서, 정제라는 부분에서, 정제는 내 돈이죠. 여자도 돼요. 내년에 무토일간들이 짝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제에 있는 정관이 오잖아요. 보기에는 정제죠. 돈 있는 남자예요. 돈으로 보이는 남자. 돈으로 보이는 남자인데, 남자가 12운성적으로는 욕지예요. 욕지는 10대 여자 아이들이 막 본인을 뽐내고 싶어서 춤추고 본인을 뽐내고 막 어설픈 화장하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10대 중반의 중학생, 고등학생의 그런 여자들, 여인들이 본인을 뽐내고 싶어 하고, 남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질풍노도의 시기에, 질풍노도는 관대의 그런 성격이고, 그 시기 전에 창피한 거 모르고 막 덥기도 하고
이쁘게 한 줄 알았더니 굉장히 좀 이제 미성숙에 대한 개념도 있어요. 욕지 자체는. 자, 욕지 정관이 온다라는 거는 정관은 나의 브랜드 간판, 뭐 사회 관념도 되지만 브랜드 간판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한다. 라고 볼 수 있는 남자죠. 정관은 남편이기도 한데 그냥 일지의 정관이 아니라 뭐 연주라든지 일주의 정관이 있다면 그냥 남자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제 정관이니까 굉장히 꼼꼼하면서 감성이 뛰어난 남자가 내년에 나하고 합의된다. 그러면 이 남자의 돈이 나하고 딱 붙는 거죠. 남자한테 선물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근데 그 남자의 특성은 약간 바람기가 있다.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바람기가 있는데, 지지의 어떤 부분들,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합해오는지, 뭐, 겁재가 취하던 정관을 내가 뺏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우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년에는 재성이라는 거는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남자라는 거야. 돈 잘 버는 남자, 돈이 좀 있는 남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성 같은 경우, 여자 예시를 들은 거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정제정관이잖아요. 정제죠. 여자가 왔어요. 여자가 왔는데, 관을 품고 왔잖아요. 남자한테는 관은 자식이에요. 또는 정제가 실체적인 부분에서 정관이라는 건 굉장히 바른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여자. 그러면서 관이 묘죠. 묘니까 이쁜 여자. 내년에는 무토일관들은 아름다운 여성을 합으로 사귀게 되는 운도 됩니다. 그 사주팔자의 구성에 따라서 틀려져요. 일주만 봤을 때, 일간만 봤을 때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된다. 직장 다니는 여자도 되겠죠. 직장 다니는 여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뭐 재성을 여자로 안 쓴다면, 재물로 쓴다면 내년에 돈을 통해서 뭐 돈이나 나의 재성은 어떤 목표나 목적성이 달성된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나의 뭐 가치가 올라간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인센티브는 편제니까 뭐 연봉이 올라간다, 다달이 월급 받는 게 좀 더 많아진다, 승진운도 있고, 관이 또 합으로 관이 온다라는 거는 새로운 회사, 나하고 맞는 회사죠. 맞는 회사인데 묘니까 뭐예요? 목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많은. 묘는 확산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많은 회사로 옮길 수도 있다. 지지의 뭐 신금이라든지, 그럼 다른 뭐 파견 회사에 아니면 다른 회사에 옮겨서 아니면 계열사로 옮겨서 거기에서 연봉을 더 받으면서 사람들도 더 많은 계열사로 가는 부분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대운에 따라, 그리고 사주 구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간략적으로만 일간 기준에서만 지금 해석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화의 오류를 겪지 않고 정확하게 아시려면 상담을 오시면 됩니다. 자,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무인 자체가 편제가 아닌데 편관이죠. 편관장생입니다. 편관.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높은 본인의 기준 자체를 잡고 있고, 그리고 관을 일지에 놓는다라는 거는 내 조직,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편관이니까 힘든 책임이면서 그 힘든 책임 때문에 나를 계속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많은 무인일주고요. 거기에 편관이 있는데, 편관은 좀 힘든 난관이잖아요. 난관적인 나의 조직,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관이 온다라는 건, 편관이 있는데 정관이 오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 하다가 이제 쉬운 일로 바뀌는 일도 더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려운 일 하고 있었는데 쉬운 일 왔다고 해서 내가 더 피곤해지진 않죠. 관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지만, 편관이 있는 상태에서 정관이 온다면 내 책임력이 커진다. 커지면서
뭐 100 정도의 힘이 들었던 편관이라면 한 20 정도 더 힘든 부분들이 오는 거예요. 정관이 온다라는 건. 그러면서 임묘진 목국이 잡히죠. 그렇게 되면 120 정도의 내가 책임만 지고 있는데 내 권한이나 내 정제, 뭔가 물질적인 부분들은 한 200% 올라간다는 얘기도 됩니다. 진토의 근을 가지고 있으면 개수가 뭐 월지에서 올라왔으면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보상이 더 많을 테고 시지유에서 왔으면은 내 개인적인 보상 자체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무토일간 자체는 내년에는 정말 괜찮은 운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제 자체는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안정성을 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나 본인 연봉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도움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무오일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굉장히 좋습니다. 나의 명성이 더 올라갈 기회예요. 기회면서 연봉도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뭐, 좋습니다. 무오일주 자체는 오화가 정인이잖아요. 관을 깐다라는 건 내가 책임을 지고 싶어 하고 내 뭐 조직이라든지 내가 팀장이라든지 독립적인 어떤 나의 그런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부분이라면 정의는 내 공공적인 도장 권리, 인사권을 가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인사. 정의는 학문, 지식, 정보, 도장, 문서잖아요. 문서에 대한 권리를 갖고 싶다라는 거니까 거기에 관까지 있으면 관인 상생이 되잖아요. 조직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책임과 권한은 틀리죠. 책임은 많은데 권한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경우는 책임은 많은데 권한이 없다. 관은 있는데 인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책임이 주어졌으면 그만한 뭐 인사권이라든지 물론 권리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잘못되면 너 목 날라가는 줄 알아? 그럼 목 날라갈 정도의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도장, 뭐 인사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돈을 좀 지출할 권리라든지 아니면 결제권이라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성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내년에 정관이 오면서 목생화가 되죠. 묘파지만 인사권이 주어져 파라는 거는 파토난다라는 개념도 돼요. 근데 어찌됐든 목생화는 되는 거예요. 연결하는 인자가 더 있으면 뭐 해수가 있다. 해묘미 수생목 목생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묘파를 해수가 잡아줍니다. 해묘미 목국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은 재생관 관인상생까지 되는 거예요. 돈도 벌고 명예도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내년에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현재니까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돼요. 연봉보다는 회수 자체는 자 내년에 그러면 뭐 조직으로부터 권한 책임도 부여받지만 권한도 책임 자체가 정관이기 때문에 나한테 아주 알맞는 책임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평가는 내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야 될 책임이 주어지는 거고 정관은 고만고만한 책임이 주어지면서 정인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인 자체는 첫째예요. 첫째. 집안의 장남. 그래서 장남이신 분들이 정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관으로부터 적절한 책임과 그 다음에 권한, 도장 권리, 결제 권리도 주어지는 근데 돈의 권리도 돈 있는 조직에 권리가 부여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금전적인 결제권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돈에 대한 지원을 받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일주 같은 경우도 이게 재생 살만 아니면 편관이 만약에 천간에 투관돼 있다. 이렇게 되면 재생살이죠. 천간엔 재생살의 극을 받는데 지지로는 관인상생을 받으니까 보여지는 거는 큰 책임을 맡는 경우도 있고요. 재물적인 사업권에 대한 부분들 근데 부담은 크다. 생각적은 잘 될까 안 될까 그런 고민은 많지만
지지에서 관인 상생을 받는다라는 건 잘 적절하게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무오일주 같은 경우, 그리고 관 자체가 욕지라는 거는, 이 묘라는 거는 굉장히 도화적인 습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위치나 책임에 대한 그런 인정을 받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막 추앙하듯이 와 스타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연예인처럼 바라보는. 그러면서 그 연예인처럼 바라보는 자체를 본인이 훨씬 더 또 막 부추기는 부분도 돼요. 막 자랑하고 다닌다. 야, 나 이제 팀장 됐어. 또는 나 이런 사업에서 이런 결제권도 가졌어. 야, 오늘 밤 내가 살게.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부분으로 욕지는 생각하시면 되고, 연살이잖아요. 무토일간 자체가 인호술 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인호술의 전 단계의 왕지가 연살이죠. 연살이니까 굉장히 드러낼 일이 많아지고 자랑할 일도 많아진다.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상대편에서도 내 자랑을 잘 들어줘요. 내년에는. 자, 무을주 좋다. 라고. 좋고 나쁨은 없지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정제합은 되는 거죠. 정관이 들어오면서 비견을 목극토하는 거죠. 묘술합 자체는, 무술일주 자체는 좀 고집스럽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괴강이잖아요. 무술 괴강. 괴강이면서 비견 안에 있는 정인의 권리를 이 묘목이 오면서 술토 안의 신금이 이제 제거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관이죠. 나랑 같이 일하는 애 중에 상관이라고 하면 말 많고 굉장히 상관경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제어해 준다. 그러면 문제, 골치 아픈 일들이 해결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골치 아픈 일들이 해결되고, 그것을 관으로서 적절히 제어한다. 내 통제권으로 해서 그런 상관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무술일주 같은 경우도 또 묘술 합두되잖아요. 묘술 합두되니까 내년에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묘술합에 무기합도 들어오잖아요. 결혼운입니다. 무술일주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결혼운이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돈 많은 회사로 옮길 수 있는 기회, 더 안정적인 회사로 옮길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단 지지의 관계성을 좀 봐야 돼요. 일주만 봐서 그런 겁니다. 이건 천합지합이 된다라는 거죠. 육합으로 붙는 건 사랑이에요. 애정이에요. 그냥 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삼합이라면요. 비즈니스적인 주식회사 정도로 해서 비즈니스적으로 합의되는 거고,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 거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방합은요, 그냥 우린 형제예요. 형제야. 형제,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 그런 부분으로 방합은 보시면 됩니다. 육합은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남자 너무 좋다. 저 남자의 돈도 좋아. 그래서 생각도 나랑 맞아. 조건도 나랑. 재성이라는 건 물질적인 조건이라고 그랬죠. 정제니까 안정적인 조건 하에서 나하고 맞는 거예요. 편제는요, 좀 저 사람의 즐기는 부분이 나랑 너무 맞아. 이런 식으로. 취미생활이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미생활은 또 식신이긴 한데, 어찌됐든. 자, 그래서, 무술일주도 내년에, 좋습니다. 좋고요. 자, 무신일주는 내년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식신정관합이 됐죠? 그러면 내 식신 자체가 묘신 귀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식신 자체를 관에 좀 딸려가는 듯한 내 기술 자체가 다른 회사로 옮겼어요. 다른 회사로 옮기니까 기술 자체를 자꾸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 내 기술이 좀 잘 쓰여지지 않는, 계속적으로 충돌이, 이 내부적인 좀 고민에 휩싸이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내년에는 묘신기문, 그리고 자꾸 어떤 내 식신이라면 기술성도 되고 나의 어느 정도의 전문성도 되는데,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에도 내가 자꾸 참여가 돼야 되는 부분. 그래서 약간 뭐 바보 취급을 받는, 어, 전문성을 식시는 전문성이잖아요. 내년에 묘신기문의 갑신, 이 지장간에서, 신금안에 경금하고, 그 다음에 묘목안에 갑목하고 이제 갑경충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내부적인 마찰, 그리고 내 기술성 이거 맞아요 라고 했는데 저쪽 회사에서는 이 기술은 저희는 안 쓰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일도 좀 겪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무게합이죠. 내 생각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의 회사야 라고 해서 그 회사를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클라이언트로 있는 회사에 가서 내 기술을 쓰는 데 있어서 자꾸 충돌나는 현상, 내부적인 충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기분상에 아니면 내적인 어떤 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자꾸 뭐 장애물이 생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무신일주는 내년에 그런 부분에서만 좀 감안을 하셔서 크게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자, 내년에 근데 이제 무신일주 같은 경우는 유금까지 있어버리면 내년에는 좀 가족하고도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식상국이 짜졌잖아요. 내가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 부딪힘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월지까지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내년이 되도록 다 정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지만 보고서 좀 판단을 드립니다. 자, 무자일주도 내년에는 조금 보이지 않는 그런 좀 그러니까 내년에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무게합 지장간 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장간 합 있는 여자가 갑자기 다른 분의 일거리나 아니면 어떤 뭐 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묘형이 걸리는 거죠. 자묘형이라는 거는 좀 숨기고 싶은 은밀한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 조정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치질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그렇게 이제 뭐 몸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고요. 내적으로 얘기하면은 주기 싫은데 준 거예요. 돈을 회사한테 투자하기 싫은데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좀 원망스러운 상황, 그러면서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태가 되고 일단 정제합이 됐다라는 거는 내년 초에 정제합이 됐다라는 거는 돈을 갖고 싶어서 소유하고 싶어서 그 여자랑 사귄 거예요. 아니면 그 돈을 내가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결국 회사랑 나랑 보이지 않는 그 돈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된다.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받은 돈 자체를 이쪽으로 써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수도 생기고 그래서 그 잊어버린 게 계속적으로 내가 회사랑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좀 져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좀 발생이 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제가 내 배우자 공에서 천간으로 투간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와이프든지 아니면 내 여자친구가 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만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해지면서 내년에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싸우는 그런 부분으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례를 들 수는 있는데 끝도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무자일주 그리고 무신일주는 뭐 상중하로 나뉘면 중이다. 한은 아니에요. 일단 무게합은 되잖아요. 정제합은 되잖아요. 천간에 거기에 대한 실체적인 부분에 그런 뭐 충돌이라든지 뭔가 조정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자,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정관이 비견하고 합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게합이 되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회사와 뭐 협력회사라든지 뭐 내 기술을 사가는 회사가 더 많아진 거예요. 묘진합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 회사와 나와 기술성을 융합하는 부분도 됩니다. 융합하는. 임묘진 목국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그런 뭐 동업하는 사람들이 다른 회사, 다른 더 많은 회사의 그런 부분을 협력해서 뭐 아웃소싱이든 또는 다른 회사와의 그런 연결성을 훨씬 더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묘진천이라고 하는데 맹파에서 나온 이론인데 내년에는 크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진유합돼 있던 상관적인 재주를 펼치고 있던 나하고 비견하고 펼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뭐 다양한 재주를 펼치지 못하고 관의 묘유충의 묘진합이죠. 그렇게 되면 다양한 활동력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회사와 연결이 돼서 그 회사에서 주는 일만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용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 자체, 육합이나 삼합 자체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내년에 계묘라는 거는 정관이 내가 안정적으로 일거리 줄게. 니네 우리 말고는 다른 일 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른 일 하지 말고 우리랑만 계약해서 우리의 일만 해줘라. 그러면 내가 안정적으로 정제니까 안정적인 니네의 매출을 보장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묘유충의 묘진합이 어떤 부분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는 전체적인 사주와 대운을 봐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이 진토안의 개수 자체가 투관된 거잖아요. 진토 안에 정제가 투관돼서 나하고 합을 지는 자체는, 이게 부부 간의 그런 비견 자체로 막 이렇게 되면 불륜, 로맨스 막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런 부분까지 좀, 마이너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일단 이제 사업적인 부분 또는 관이 어떤 현상을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견 안에 숨어있던 개수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거죠. 내년에 정관을 들고 오면서 그러면서 뭐 금에 대한 사회성 자체는 사회의 지지 기반 환경 자체가 내년에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관적인 만약에 을류면 자 을류면 내년에는 개수가 오면서 재생관이 되는 거죠. 금생수 수생목으로 수생목으로 해서 정관이 내가 활동하는 조직 자체에서 활동하는 부분이었는데 상관은 임기응변적 다양한 잡학다식이라고 그랬죠. 잡스러운 일들 엄청 하는 회사에 들어간 건데 내년에는 이 회사 그러니까 회사가 지지 기반으로 내려오면서 나와 내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합의되면서 잡다한 일 내년에는 안 하는 거예요. 돈 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만 정제 경제적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옮긴다든지 이제 뒤치다거리 안 하고 난 네가 좋아서 이것까지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 안 하고 내가 오롯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분야로 내가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대운과 이제 시주와 뭐 연주 구성을 좀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내년에 무진일주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뭐 자진합이 돼 있다. 그러면 자묘형 일으킨 다음에 묘진합으로 붙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장사하다가 이제는 뭔가 소속이 돼서 관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사는 하는 거예요. 계속 장사 활동을 하는 부분, 장사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메이커도 가지면서 관은 브랜드 간판이죠. 뭔가 브랜드를 런칭해서 그 일들을 협업하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삼합이 이제 묘진. 그러면 조직적인 부분으로 내가 조직을 만들어서 임묘진 목이잖아요. 관국이잖아요. 여기서는 재성국이었는데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조직화해서 나가겠다. 조직화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겠다. 브랜드 간판 체인화 시켜서 경제활동 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가능성이에요. 왜? 사주팔자와 대운과 세운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야지만 정확한 통변이 나옵니다. 가능성만 제가 일주별로 알려드린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내년에 발생이 된다.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될지는 다 구성을 좀 봐야 된다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내년에는 무인일주도 관이 너무 커지면 내가 부담스럽잖아요. 일지 구성 자체를 좀 봐야 됩니다. 자, 무일주, 무술일주, 무진일주 내년에 다 좋습니다. 무자일주도 명식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좀 이제 좀 조정 작업, 형에 대한 부분들만 좀 잘 컨트롤하면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신금과 묘신 기문에 대한 부분들만 컨트롤 되면 무신일주, 무자일주만 조금 그렇고 중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상. 내년에 좋네요. 일단 정제가 합된다는 거는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상반기에 돈이 들어오고 정관이니까 하반기에는 나의 명예성도 커진다. 너무 이제 그 부분들을 자랑하거나 그렇게 되면 좀 자묘형에 대한 아니면 묘유충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 가을에는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무토일간에 대한 일주별 내년의 운세를 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